엿먹어라 엿을 먹어라 엿먹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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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의 엿이로구나.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수능일에 수험생들을 위해 많은 합격엿을 주고받을 텐데요.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만큼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 밥을 배불리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려고 혈액이 두뇌 대신에 소화기 쪽으로 쏠려 졸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밥을 먹고 포도당이 풍부한 엿을 먹어두면 시험 치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포도당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엿의 역사는 꽤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가 1241년에 쓴 동국 이상국집에 당은 단단한 엿이고 낙은 감주의 일종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에 엿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맛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영양소라서 사람이면 누구나 맛있다고 느끼게 되는 온초적인 본능입니다. 당시 꿀은 너무 귀했고 설탕이 고려시대부터 있었는데 서민들은 구경조차 못한 귀족들 전문 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였는데 곡물의 당화 과정에서 발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엿은 일반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일한 단맛이었습니다. 합격엿의 유래는 과거 제도가 있었던 이르면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엿이 대중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엿이 상징의식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지신밟기 할 때 상세가 뻐드라고 하는 사설인 물 묻은 바가지에 깨달라붙듯 화로에 엿 달라붙듯 전혀총각 과보랩이 달라붙듯 해서 알 수 있듯이 엿의 잘 달라붙는 성질을 활용한 걸 보면 알 수 있지요.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 합격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합격자 명단을 학교나 기관 담벼락에 붙였으니 엿처럼 합격자 명단에 딱 붙으라는 상징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고 맛있고 합격엿으로도 쓰인 엿이 역설적으로 놀이만큼이나 부정적이거나 조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엿같이 생겼다거나 엿먹고 조총수와 엿먹으라는 표현은 놀고 자빠졌네에 뒤지지 않을 만큼의 비속어입니다. 도대체 엿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럴까요? 아마 가령엿이 아닌 뭉텅뭉텅 만든 엿의 못난 모양새를 빗대어 말하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엿먹으라에 대한 유래는 어떤 사람은 예전 광대들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엿을 여성의 성기에 빗댄 것이라는데 비속어가 주로 뒷골목에서 탄생되는 걸로 보아 당시 최하위 계층인 광대가 비속어 생산자였을 거라는 추측 같습니다. 좌우간 제가 엿장수 맘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엿장수가 째깍거리는 장단을 어떻게 맞출까요?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고무신이나 빈병을 갖고 와서 엿 바꾸어 먹을라 치면 엿장수가 넓적한 엿거를 옆판에 대고 엿가위로 말 그대로 엿장수 맘대로 떼어줍니다. 한편 엿먹으라가 중학교 시험과 관련돼 있다는 근현대사의 오픈 사연도 있지요. 타임머신인가 하는 TV 프로그램에서도 방영된 것이라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철수가 2살쯤 되어 아장아장 그럴 때쯤인 1964년 12월이었던가 보더라. 옛날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특히 경기중학교가 유명하였고 주로 여기를 통과하여 경기고를 거쳐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나라를 주물떡 아니 엿장수 맘대로였죠. 좌우지간 정기중학시험 공동 출제된 자연과목 18번 선다형 문제 가운데 엿기름 대신 넣어서 엿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예시로 디아스타제와 무즙 등이 나오는데 정해진 답은 디아스타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디아스타제가 아닌 무즙을 골라 낙방한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요지는 무즙으로도 엿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하였고 항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자 급기야 무즙으로 엿을 만들어 문교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솥단지째 들고 가서 시위를 하였다지요. 이게 무즙으로 만든 엿이다. 책임자는 나와서 엿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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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세상이 시끄러워지자 서울시 교육감, 문교부 차관 등이 옷을 벗고 6개월 뒤 무즙 학생 38명은 정원에 관계없이 경기중학 등에 합격시킨 사건입니다.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아니었나요? 높은 양반들 앞에서 엿먹으라며 시위를 할 정도라면 아마 이들보다 더 높은 영감들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는 한 문제 때문에 낙방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지더군요. 허나 지금까지 고백한 사람은 한 명 없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뭐든지 놀이화했는데 먹는 엿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명 엿치기라는 것인데 치는 놀이는 꽤 많지요. 팽이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딱지치기, 돈치기, 못치기, 쌈치기, 삔치기 등등, 심지어는 위험한 낫으로도 놀았습니다. 낫치기는 힘들게 벤 속골을 걸고 하기 때문에 풀치기라가 부르기도 하죠. 엿치기는 가랑엿으로 서로 내기를 하는데 가랑엿을 하나씩 잡고 동시에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누구의 구멍이 큰지를 겨루는 우연성의 놀이 같은데 예전 동네 어른들을 보면 엿을 부러뜨리면서 입으로 훅 하고 부는데 정말 구멍이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빠뜨리면 섭섭해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엿가위를 갖고 노는 사람들입니다. 축제장이나 장터에서 엿을 팔면서 익살과 농찌거리로 서민들과 함께 온 사람들인데 이들은 엿가위로 장단을 맞춥니다. 엿가위 장단에도 단계가 있고 풍물가락처럼 여러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엿가위는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 기록에 나타난 건 18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경기 가명도 병풍에 언뜻 보이는데 그 역사가 꽤나 된 것 같습니다. 서대문 밖 오늘이 도청에 해당되는 경기 가명 풍경과 관찰소의 행차 장면 등이 12폭에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엿가위를 째깍거리며 엿파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되면서 엿장수도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엿가위로 장단을 맞추고 있을 때 지구의 반대편인 페루에서는 엿가위를 들고 춤을 추고 있었더군요. 아티파나쿠이라는 페루의 가위춤은 마추픽추로 유명한 페루 남중부 안데스 산맥에 있는 케추아족 마을 주민들에 의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춤은 대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행해지는 의식적인 춤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면 가위로 탯줄을 자르는데 혹시 여기서 유래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우한 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가위춤은 남자들이 추는 춤으로 태양과 달과 같이 자연과 연결된 안데스의 신들을 기리는 축원의 한 형태로 아티파나쿠이 대회는 최대 10시간 동안 진행되기도 하는데 신체 능력, 악기의 품질 및 동반음악가의 전문성을 모두 평가하여 승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가위춤은 마귀의 마법을 표현한 춤이라 하여 식민 지배자인 서양의 기독교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위춤은 201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